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매우 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도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나 동료들로 인해 직장을 옮겨야 할까, 퇴사를 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나르시시스트 상사나 동료를 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 상대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물론 비논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직장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직속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그것도 만나는 빈도가 높다면 더욱 직장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대응하기도 어렵고, 동료 관계라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윗상사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집단적인 가치관이 개인적인 가치관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차지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녀야 할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왕따로 목숨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쓴 겨울날의 고슴도치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서로 너무 가까이 하면 아프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또한 너무 떨어져 있으면 혼자서는 너무 추우니 너무 멀리도 하지도 말고, 고슴도치처럼 인간관계도 적당히 거리두기와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거리두기와 가지치기로만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 현대 사회에서 지나친 경쟁 구도와 물질 만능주의가 배출해낸 나르시시스트 직장 상사의 못된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착취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회의 시간에 팀원들에게 자신을 칭송하도록 발표를 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쩌나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라 확인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직장 상사는 오로지 적과 동지만 있을 뿐이라 적은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고, 동지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동지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제거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잘하면 내가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부하 탓으로 돌립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꼬투리를 잡아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 왕따까지도 시켜서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다섯 번째,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킵니다. 모든 사람을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고 자신을 위한 노예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의 아이디어를 빼서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심리학자 레스카터는 나르시시스트는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일을 밀어붙였다가 실패하면 원인을 다른 직원의 무능력함으로 몰고 가고, 때로는 사적 이야기를 하며 불쌍한 척, 때로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우월감을 채우고, 착취당한 직원이 자신을 떠나려 하면 자존감이 아주 낮은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가 손상되었다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며 보복합니다. 그야말로 패대기를 쳐서 상대를 비하하고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더욱 무참히 짓밟아 됩니다.
우리의 해결점은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어깨를 움츠리거나 축소된 자세로 있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철저히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상대를 마주쳤을 때 본능적으로 피해야 할 대상인지 먹잇감인지 살펴보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거든요. 어깨를 펴시고 목소리를 낮게 내시고 웃음을 줄이세요. 웃음은 동물 세계에서 약자가 약자임을 강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둘째, 미끼를 물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는 일이 잦은데 이에 대해 원인을 따지거나 반응하는 것은 미끼를 무는 행동이 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그레이락처럼 무덤덤하게 있으세요.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분노하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점만 수집해서 집중 공격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펄펄 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분노라는 고통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팔짱을 끼고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으니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세요. 넷째, 단호함으로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르시시스트의 표적이 되면 어느 순간 정신적 영토는 식민지화시키고 노골적인 질문으로 상대를 염탐하고 남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주인 행세를 하며 정신적, 신체적 내밀함마저 파고들게 됩니다. 그 다음엔 그는 아무 때나 당신의 세계에 드나들기 위해 당신을 항상 개방된 상태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꼭 단호함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다섯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의견이나 정보 공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분노케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를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가치나 권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다면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절대로 불법적인 행동을 시킨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나르시시스트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카톡 등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히 시간과 장소들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간헐적인 칭찬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담대하고 단호하며 무덤덤하다가 가끔씩 칭찬을 해주면 당신의 칭찬에 목말라 있던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차츰 협조적이 됩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흔들리는지를 계속 찔러봅니다. 만약 옆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나르시시스트가 힘을 쓸 수 없도록 마음을 지키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아무쪼록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